안녕하세요. 스윗가의 신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TDS랑 수출 수율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 브레인 컨트롤 차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브레인 컨트롤 차트는 이제 커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지로는 한 번씩은 다 이제 보셨을 만한 이미지인데, 차트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커피를 이제 추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이거 좀 당겨주세요. 땡겨드릴게요. 일단 브루잉 컨트롤 차트를 보시면은 크게 이 세로 Y축과 가로 X축으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Y축이 의미하는 건 스트렝스 0.9부터 1.8까지 있는 이 수치들은 이 커피의 이제 TD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커피의 농도죠. 그렇기 때문에 TDS 수치가 높은 이 상부의 단어를 보시면 커피가 스트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피가 이제 진하겠죠. 당연히 한 잔의 커피에 더 많은 고용물질이 녹아있기 때문에 커피는 진하게 느껴질 겁니다. 반대로 TDS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 위크라고 써 있어요. 그죠? 네, 커피가 고용물질이 그만큼 적게 녹아있기 때문에 커피가 연하게, 혹은 더 낮은 TDS에서는 우리가 흔히 워터리라고 부르는 그런 물맛 같은 것도 같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 X축을 보시면 수치가 이제 14%부터 한 26%까지 있죠. 이 수치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추출 수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추출 수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더 높은 쪽에 좌표가 위치하기도 하고, 추출 수율이 더 낮은 경우에는 더 낮은 쪽으로 좌표가 이제 위치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추출 수율이 높은 쪽은 우리가 이 단어를 보시면 오버 익스트랙티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익스트랙트라는 단어가 이제 커피를 추출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오버 익스트랙트 그리고 언더 익스트랙티드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커피 추출의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 잔의 커피를 추출할 때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도표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로축을 농도라고 보시고, 추출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진행된다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출되는 커피는 처음에는 높은 농도에서 시작돼서 점점 농도는 낮아지고,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성분들이 또 추출이 되냐? 또 그건 아니죠. 각각의 커피마다 캐릭터는 다르겠지만 보통 초반에는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신맛 위주의 향들이 추출이 되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스윗니스라고 표현하는 단맛이 이렇게 추출이 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쓴맛이라고 부르는 이 비터 테이스트는 강도는 다르지만 처음부터 추출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길게 지속되고 있다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잔의 커피에서 느끼는 좋은 밸런스란 일정 부분까지 추출을 했을 때 처음에 진한 부분들과 후반부의 연한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입안에서 커피를 먹어봤을 때 좀 더 너무 진하거나 연하지 않게 적당한 농도로 느껴지고, 그 적당한 농도로 이제 형성이 된 이 커피 안에서 이 향미들이 형성하는 비율이 신맛과 단맛과 이 쓴맛들이 적절한 균형감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밸런스가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브레인 컨트롤 차트에서 말하는 고수율과 저수율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고형물질을 덜 뽑느냐 더 뽑느냐의 개념이거든요. 사실 이제 저수율 쪽으로 가보면 이거보다 좋은 밸런스가 느껴지는 이 시점보다 더 앞 단계에서 추출이 끝났다는 개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짧은 추출에서 느껴지는 이 향미들은 이 밸런스가 좋았던 커피보다 일부분의 단맛과 쓴맛들이 제거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맛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더 많은 고수율의 커피를 추출하게 되면은 후반부에 남아있던 비터 테이스트까지 좀 더 추가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밸런스가 좋았던 커피보다, 그 향미보다 좀 더 쓴맛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율이 높은 쪽, 우리가 흔히 과다 추출이라고 부르는 이 오버 익스트랙티드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쓴맛을 좀 더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고, 이 과소 추출이라고 부르는 영역, 언더 익스트랙티드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 고수율의 커피들보다 좀 더 산미를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브레인 컨트롤 차트에 이 사선으로 그어져 있는 선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위에는 이 숫자가 하나씩 써 있거든요.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건 이 커피를 추출할 때 사용한 원두와 커피와
그 사용한 물량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대 12의 비율부터 1대 13, 14 갈수록 물량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한 잔의 커피를 추출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TDS와 수율이 나오겠죠. 처음 추출한 커피가 만약에 이 아이디얼 박스에 찍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커피는 1대 16의 비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g의 커피와 320g 정도의 물을 사용을 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다음 추출로 진행을 했을 때 이 커피와 물의 비율을 변화시키지 않고 다른 변수들만 주어서 추출했을 때는 같은 비율 라인에서만 이 좌표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 TDS와 추출 수율의 개념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연구가 진행되어 오던 개념이기 때문에 이 SCA에서도 어떻게 보면 TDS와 수율적인 측면에서 적정 범위의 이 커피가 추출이 됐을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범위가 TDS 측면에서는 1.15%에서 1.45%, 수율적인 측면에서는 18%부터 22%, 이 구간에 해당하는 이 박스를 SCA 아이디얼이라고 되어 있죠. 흔히 우리가 골든컵이라고 부르는 구간인데 대략적으로 사람들한테 커피를 이 정도 농도에서 이 정도 수율로 추출해서 제공을 했을 때 너무 진하거나 너무 연하지 않고 너무 시거나 너무 쓰지 않은 긍정적인 커피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명심하셔야 될 거는 항상 우리의 목표가 추출한 커피를 이 아이디어 박스에 넣는 게 목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브루잉 컨트롤 차트는 우리가 커피를 추출함에 있어서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커피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변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물의 온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분쇄도, 그거에 따른 이제 추출 시간이라는 변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라인에서 설명드렸던 커피와 사용하는 물량의 비율이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수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TDS와 추출 수율을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커피 고형 물질이 좀 더 효율적으로 녹아나기 때문에 TDS와 수율이 동시에 올라가게 되고요. 분쇄도 역시 분쇄도가 가늘어질수록 물과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TDS와 수율이 동시에 높아지겠죠. 커피랑 물의 비율 레이시오의 경우에는 위에 있는 변수들이 항상 TDS와 수율이 동일하게 이제 변화하지만 이 커피랑 물의 레이시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대의 개념으로 이동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때 추출을 했을 때 이때보다 물량을 줄여서 좀 더 짧은 추출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앞에 추출했던 것보다 좀 더 연한 부분들을 날려버리기 때문에 TDS는 높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만큼의 고형물질까지 함께 날려버리기 때문에 정작 동일한 양을 사용해서 커피향을 사용해서 이만큼의 고형물질밖에 녹여내지 못했다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율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물량을 더 늘리게 되면 뒤에 있는 연한 부분들까지 더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TDS는 낮아지게 되고 반대로 뒤에 남아있던 고형물질을 더 추출해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율은 높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브루잉 컨트롤 차트를 우리는 추출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브루잉 컨트롤 차트를 나침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가끔 추출을 할 때 1차 추출을 하고 그걸 관능적으로 평가를 해서 2차 추출에서 더 좋은, 더 긍정적인 향미를 이끌어내려고 할 때 어떠한 변수를 적용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변수들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추출한 커피가 1대 14의 비율 20g과 280g의 물을 사용해서 추출을 했을 때 여기 찍혔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비율대로 추출을 했기 때문에 이 라인 위에 좌표가 찍히겠죠. 1.35의 TDS와 17%의 수율로 좌표가 찍혔을 때 우리는
항상 객관적으로 훈련된 관능평가를 기준으로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좌표에 찍힌 커피가 굉장히 밸런스도 좋고 만족스럽다면 굳이 골든컵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 좌표를 기준으로 추출을 끝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좌표에 찍힌 커피가 이 브루잉 컨트롤 차트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약간 저수율에 약간 산미가 날카롭다고 느껴진다. 하지만 농도는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이 농도를 유지한 채 좀 더 수율이 높은 뒤쪽에 후반부에 단맛이나 쓴맛을 좀 더 추출하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수율을 더 높여야 되니까 분쇄도를 좀 줄여야겠다. 아니면 온도를 좀 더 높여야겠다.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좌표에서 커피랑 물의 비율을 변화하지 않고 이런 온도나 분쇄도, 추출 시간 등 다른 변수들을 적용시킨다면 이 라인 위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좌표의 커피는 이 라인 위에 수율이 더 높아지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도는 괜찮았지만 우리는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분쇄도와 추출, 물의 온도 같은 변수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농도까지 덩달아서 높아지는 이런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농도를 유지한 채 수율을 높이는 이쪽 방향으로 좌표를 이동시키고 싶다면 이 내가 목표로 하는 이 좌표가 위치하는 가상의 라인을 한번 살펴보고 그 비율을 체크해서 일단 첫 번째로 물량을 늘리는 선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좌표에서 다른 변수들을 고정시킨 채 물량만 늘려서 추출하면 일단 이 좌표보다 뒤에 있는 후반부에 연한 부분들을 더 받기 때문에 농도는 떨어지겠죠. 하지만 뒤에 있는 고형물질을 더 받아내기 때문에 이 좌표는 농도가 떨어지면서 수율이 약간 오르는 이쪽 지점 정도로 아마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2차로 관능평가를 한번 진행해보고 역시 농도는 떨어졌지만 단맛이 약간 올라오는 것 같다. 하지만 더 농도를 높여야겠다고 판단되면 이때 커피랑 물의 비율이 아닌 다른 변수들을 이용해서 수율을 더 올리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말이 너무 어렵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처음 추출한 커피를 TDS를 재고 수율을 측정을 해서 이미의 좌표를 이제 해당하는 좌표를 찍어본 다음에 거기서 느껴지는 관능평가를 기준으로 내가 이 다음 추출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농도를 높여야 될지, 수율을 높여야 될지, 아니면 농도를 떨어뜨려야 될지, 농도를 떨어뜨리면서 수율을 높여야 될지 방향성을 결정한 다음에 그 좌표가 위치하는 커피랑 물의 비율을 확인하고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추출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TDS 그리고 추출 수율 그리고 오늘 다뤘던 이 브루잉 컨트롤 차트의 개념은 기존에는 잘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라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이라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커피를 계속 이어서 하실 거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소프트한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